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993년 겨울 부여 능산리 고분군 근처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해당 부지에 대한 마지막 문화재 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얼마 뒤 1993년 12월 23일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의 톱 기사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치나 경제 기사가 아니라 그날의 톱 기사는 온통 국보급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됐다 라는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주차장 아래에 묻힐 뻔한 국보급 유물 금동 대향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백제 금동 대향로 특별 전시회가 열렸는데 국립박물관 역사상 최초로 한 가지 유물만으로 이루어진 전시회였습니다. 이 향로가 한국 역사에서 차지한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자들은 이 향로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의 발견은 해방 이후 한국 고고학의 최대 성과다. 백제의 역사를 다시 써야만 한다. 부여 능산리에서 주차장을 만들던 자리에서 우연히 발견된 백제 금동 대향로는 그냥 향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왕국으로 불리며 남아있는 사료나 문화재가 너무 적었던 백제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사비시대 백제인들의 문화적 역량을 한데 모아놓은 백제 문화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금동 대향로에 X선 촬영을 해서 내부를 분석한 뒤 더욱 놀라고 말았습니다. 74개의 산봉우리와 18명의 사람, 100가지가 넘는 등장인물이 딱 2군데를 제외하고는 이어붙인 곳이 없이 모두 주물법을 이용해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주물로 제작했다는 것은 당시 백제인들의 문화적 역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구나 이 대향로는 동시대에 너무나도 앞서 나갔던 기술인 수은 아말감 도금법이 사용돼 있었습니다. 15세기 초에 만들어진 조선의 금속 활자는 쇠로 만들어졌으면서도 손으로 쓴 것과 같은 부드러운 글자체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아연을 섞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인들은 그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서 이 화려한 금동 대향로에 아연을 섞어 도금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향로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후대의 학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금동 대향로에 엄청난 관심을 보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향로 발견 이후 끊임없이 일본에서 이 문화재를 전시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한국에서도 아니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전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집착에 가깝도록 반복했습니다. 결국 한국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국보 287호인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 금동 대향로의 일본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백제 금동 대향로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무리하게 해외 전시를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히 연구한 뒤 해외에 내보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일본은 백제의 보물로 알려진 칠지도를 꽁꽁 숨겨놓은 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동 대향로를 굳이 일본에 보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전시 불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백제의 유물에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본이 백제와의 관계에서 숨기고 싶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 나라현 신궁에 있는 칠지도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일본 나라현 덴리시 이소노카미 신궁에는 특이한 형상의 칼이 하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칼은 칼끝을 포함해 가지가 7개라고 해서 칠지도로 불려왔습니다. 1874년 8월 신궁 주지였던 스가 마사토모가 이 칼에 쌓인 녹을 벗기는 과정에서 총 61자의 명문을 찾아내면서 칠지도는 한일 두 나라 고대사 연구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옵니다. 명문은 앞면에 34자, 뒷면에 27자가 금으로 상감되어 있었는데 이 금상감 기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법입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그 이전에 금상감법이 확인된 바 없는데 그 기법이 바로 칠지도에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칠지도는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백제가 이 기법을 최초로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칠지도는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백제 공예기술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걸작 예술품이지만 고대 백제와 일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유물로서 양쪽 모두에게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칠지도를 가지고 역사 왜곡을 자행합니다. 일본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내세우며 칠지도를 일본이 고대 한반도의 남부지방을 지배했다는 소위 임나 일본 부설을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일본 서기에 왜국이 신라를 쳐서 가야 제국을 평정했고 친미 다레를 함락하여 백제에 주었고 백제가 외왕에게 칠지도 한자루와 칠자경 일면 등 여러 보물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다며 칠지도는 369년 제작, 372년 헌상서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칠지도가 한일 고대사에서 일본의 위치를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일 텐데 일본은 칠지도를 세상에 떳떳하게 내놓지도 않고 한국의 학자들에게 연구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칠지도 원본을 일부 연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면서 의혹만 부추겼던 것입니다. 일본은 감춰왔지만 수년간 칠지도에 대한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어진 결과 한국, 중국, 북한의 학계에서는 칠지도는 백제에서 외왕에게 진상이 아닌 하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칠지도의 명문을 통해 우리는 백제왕이 일본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외왕의 지위를 승인하는 동시에 양국 간 종주관계라는 질서를 설정해 자신의 권력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백제는 주변국의 맹주 역할을 했습니다. 무령왕릉 지석에 붕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천자가 죽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실제 무령왕비 장례에는 중국, 대가야, 영산강 유역, 외 등이 조문사절과 함께 조문용 제의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칠지도의 명문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일본은 칠지도가 백제왕이 일본 일왕에게 충성심을 서약한 징표로 바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장이 맞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먼저 칠지도가 제작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먼저 파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칠지도가 언급되어 있는 369년에서 372년 사이는 백제의 가장 전성기인 근초고왕 시대였습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황제국임을 만천하에 과시한 근초고왕이 일본의 야마토 정권에 칠지도를 만들어 바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또한 진상품으로 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외왕에게 하사했다고 봅니다. 흔히 동양에서는 하위 나라가 상위 나라에 조공하거나 공을 세우면 상급자는 칼이나 거울 등을 하사해 치하했습니다. 근초고왕 역시 그런 성격의 칼을 나뭇가지 형상으로 만들어 외왕에게 내렸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나 일본 부설을 밀어붙여야 하고 이러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일본은 칠지도를 이소노카미 신궁의 창고 깊숙이 숨겨놓은 채 그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칠지도 훼손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명문을 손질하면서 고의적으로 깎거나 채운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은 일본 제국주의가 그들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낸 식민 사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가 고대로부터 외세의 간섭과 압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임나 일본 부설의 주요 근거 사료인 일본 서기는 8세기 초에 일본 왕가를 미화하기 위해 편찬된 책으로서 원사료 편찬 과정에 상당한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5세기 이전의 기록은 대체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역사학자 김석형은 1960년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일본 학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기나이의 야마토 세력이 주변의 일본 열도를 통합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가능했다는 것이 일본 학계에서도 이제 통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야마토국이 멀리 떨어진 한반도 남쪽을 4세기부터 경영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외가 임나를 200년 동안이나 군사적으로 지배했다면 그 지역의 일본 문화 유물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가야 지역 고분 발굴 자료들에 의하면 4세기 이전의 유물 문화가 5, 6세기까지도 연속적으로 계승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스에마스에 의해 학문적으로 정립된 임나 일본 부설은 오랫동안 일본 고대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김석형의 일본 고대사 자체에 대한 반론이 발표되고 천관우 등 역사학자들에 의해 임나 일본 부설이 허구임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계속 나오자 1970년대 이후 일본 사학계에서도 임나 일본 부설에 대한 재검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본이 임나 일본 부서를 어떻게 해서든 끼워 맞추기 위해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와중 지난 2017년 아키히토 일왕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푸는 중요한 증거이자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